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북한이 나흘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북한이 지난주 동해 북방 한계선 NLL 이남으로 쏜 미사일은 SA-5 지대공 미사일로 확인됐습니다. 구소련 시절 개발됐던 미사일로 최근 러시아도 S-300 지대공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대지 미사일로 활용한 바 있는데요. 우리 군은 북한이 지대공 미사일을 지대지 탄도미사일 궤적으로 발사했다는 점에서 계획적인 도발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성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2일 한미연합 공중훈련에 반발해 무더기로 쏜 미사일 중 한 발은 동해 북방 한계선 이남 우리영해 가까이에 날아와 떨어졌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NLL 이남으로 넘어온 것은 사실상 분단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 우리 군은 이 미사일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판단했지만 지난 6일 잔해물을 바다에서 건져 정밀 분석한 결과 구식 지대공 미사일로 확인됐습니다. 형상 및 특징을 볼 때 북한의 SA-5 미사일로 판명되었습니다. SA-5 미사일은 지대지 미사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잔해 동체에서는 러시아어 표기들이 포착됐습니다. 1960년대 구소련에서 개발된 SA-5는 최대 사거리가 300km이며 주엔진은 액체 연료를 사용합니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수십 기의 SA-5를 도입해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SA-5가 항공기 등의 표적을 노리거나 자폭하지 않은 상태로 날아가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매우 유사한 포물선 궤적을 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도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와 유사한 지대공 미사일을 지대지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지대공 용도 사용에 필요한 사격 통제 레이더를 작동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SA-5를 탄도탄 궤적으로 NLL 이남에 쐈다는 점에서 계획적이고 의도된 도발이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교육부가 내후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고교 학점제 전면 도입 상황 등에 따른 변화들이 반영됐는데 역사사회 교과서에 자유민주 표현이 추가되며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함께 쓰게 됩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성소수자, 성평등 표현은 삭제됐는데 찬반 논란이 예상됩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교과목과 교과서가 바뀌고 교육 방향도 달라지게 됩니다. 교육과정 전면 개정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코로나 이후 디지털 전환 가속, 2025년 고교 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른 선택 과목권 확대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고등학교는 앞으로 학점 기반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편성 운영되고 정보 수업 시수는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학생들 발달 수준에 맞게 교과,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계해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사회 역사 교과목의 기술 방향이나 표현을 놓고서는 해묵은 이념 논쟁이 또 한 번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최초 시한에 빠졌던 6.25 남침 표현이 포함됐고 대표적 이념 논쟁거리였던 자유민주주의 표현 문제와 관련해서도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를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 헌법이 가지는 그 국가의 정체성하고 관련된 기본 가치를 표현할 때 자유민주주의라는, 민주주의는 대체로 우리의 역사상 그 독재 정치에 항거하는 민주화의 과정을 얘기를 할 때 주요 쟁점이었던 성 관련 용어도 수정 보완됐습니다. 현행 고교 통합 사회의 경우 사회적 소수자 사례로 장애인과 이주 외국인, 성소수자를 들었는데 이를 성별, 연령, 인종, 국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 구성원으로 변경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심의회와 국가교육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올해 12월까지 새 교육과정을 확정 고시합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레고랜드와 흥국생명 사태로 비롯된 자금난 풀리지 않고 있죠. 그러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전국의 은행장들과 만나 규제를 풀 테니 자금 시장 안정에 기여해달라고 촉구했는데요. 은행들은 기업과 제2금융권에 돈이 돌 수 있게 은행채 발행을 줄이고 기업 어음을 사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김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 모인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은행장들.
먼저 김 위원장이 최근 자금 시장 어려움과 관련해 은행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을 만나 95조 원의 유동성 공급 약속을 받아낸 데 이어 은행권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은행권은 은행 산업을 넘어 전체적인 금융 시스템을 보아가면서 시장 안정에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김광수 은행연합회장과 20곳 은행들의 행장들은 은행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등 자금 시장 안정에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2금융권의 신용 유지에 최대한 협조하고 기업어음과 자산유동화 기업어음 등 매입에도 나서는 등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 대신 자금 운영 규제 완화를 요청했습니다. 금융당국에서도 여러 가지 규제 제도를 좀 보다 탄력성 있게 운영해 주시면서 금융권에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위는 순연금 유출 대비 유동성 자산 확보 비율 규제 정상화 유예와 예금 잔액 대비 대출액 비율 규제 완화에 이어 은행 자산 건전성 규제에서 증권시장 안정펀드 출자금의 위험 가중치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한편 행사 뒤 기자들과 만난 김 위원장은 흥국생명 사태에 대응이 미숙했다는 지적에 시장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항상 플랜 B를 갖고 있겠다고 답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한강에서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다리가 있습니다. 바로 경기 고양시와 김포시를 연결하는 일산대교인데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두고 벌어진 경기도와 운영사 간 다툼에서 법원이 운영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 당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일산대교 무료화를 공약하기도 했는데 이번 판결로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는 계속됩니다. 보도에 강창우 기자입니다. 한강에 건설된 28개 다리 가운데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일산대교입니다. 고양시 법거동에서 김포시 걸포동까지 고작 1.84km를 통과하는데 승용차 기준으로 1,200원을 냅니다. 킬로미터당 통행료가 주요 민자도로의 서너 배 수준으로 지난 2008년 개통 후부터 운전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일산대교 운영사의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공익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처분은 당시 도지사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퇴 전 마지막으로 한 결재였습니다. 이에 일산대교 운영사 측은 경기도의 공익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운영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통행료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용자의 편익에 비해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고 경기도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본안 소송에 앞서 진행된 가처분 소송에서도 법원은 운영사 측의 손을 들어줘 무료 통행은 20여일 만에 중단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동연 지사는 일산대교 무료화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경기도는 일산대교 주식회사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공단과 운영권 인수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대략 4천억 원 안팎의 일산대교를 인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도는 또 협상과는 별도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혀 양측의 법적 다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많은 업체와 소상공인이 장사하는 복합 쇼핑몰, 입주 업체를 대상으로 한 운영사의 갑질이 잦은 곳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 2곳과 개발 운영사를 직권조사해 과징금 4억 5천만 원을 물렸습니다. 판촉비를 입주 업체에 전가하거나 계약서를 즉시 전달하지 않는 등 갑질이 이어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장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쇼핑, 외식은 물론 다양한 문화체험이 한 곳에서 가능해 몰링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고객몰이 중인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입니다. 상품 판매를 넘어 집객 효과가 뛰어난 입진의 점포를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수익 모델이지만 임차 상인과의 갑을 문제는 논란이었습니다. 재벌계 복합 쇼핑몰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 보니 판매 촉진비 떠넘기기나 수수료 과다 책정 같은 갑질이 잦은 겁니다. 실제 신세계 프라퍼티와 스타필드 하남, 스타필드 고양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2019년 9월부터 9개월간에만 37개 입주 업체들에게 법정 한도를 넘거나 제대로 된 약정 없이 판촉비 2억 4,400만 원을 떠넘겼는데 최대 5,400만 원까지 부담한 입주 업체도 있었습니다. 또 2019년 5월부터 2년여간 94개 입주 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맺으며 평균 9.7일, 최대 109일까지 계약서를 늑장 교부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직권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징금 4억 5천만 원을 부과하고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복합 쇼핑몰 사업자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처음 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고요. 거래 관계에서 스스로 시정 가능한 영역에 대해서는 동의의결 제도를 적용해서 한편 스타필드 하남이 영업 개시 전 인테리어 공사 중인 임차인에게도 영업 관리비를 받은 부분은 추가 조사 대신 회사 측이 제시한 현금 환급 등 자체 보상한 이행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 TV 김장현입니다.